비만 전문의는 이 음식들을 공짜로 줘도 절대 안 먹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음식이 있는데요. 입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다들 아시나요? 네, 건강 채널에서 갑자기 웬 올챙이송이냐 하셨을 텐데요. 오늘 주제는 올챙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뜬금없이 이게 뭔 소리냐 당황하셨겠지만 조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올챙이랑 관련된 속담 중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는 속담 다들 아시죠? 사실 이 속담은 틀린 속담이에요. 왜냐면요, 한국인들은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올챙이 시절을 훨씬 더 잘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머리가 아니라 배가예요, 배가. 네, 올챙이 배.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년이 될수록 고민인 올챙이 배, 바로 비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비만율이 32개의 선진국 중 2번째로 낮습니다. 즉 생활 형편이 비교적 좋은 나라 중에서 매우 날씬한 편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의 수치고 우리나라 내에서만 보면 어떨까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 기준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을 비만으로 치는데 11년도에 남자는 35%, 여자는 27%였던 반면 21년 기준 남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49.2%, 여자는 27.8%입니다. 남자는 2명 중 1명이 비만, 여자는 4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말이죠. 최근 10년간 전체 성인에서 모든 단계의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단계에서 3단계 비만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안심하고 있을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보통 비만이라고 하면 다들 외적인 것에 치중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내적으로 건강에서 보내는 적신호를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당장 지금 말하고 있는 저만 해도 과거에는 크게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라서 많이 먹고 운동을 게을리 했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 근래 주변에서 살이 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때 당장 머릿속으로 떠오른 생각은 그렇게 외적으로 많이 변했나? 예전에 입던 옷들이 안 맞네? 옷 새로 사야겠네. 이성한테 못생겨 보이려나? 뭐 이런 것만 생각했지 크게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작 몸이 보내는 신호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조심해야 하는 음식은 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비만이 가져오는 문제가 단지 외적인 문제만이 아닌 더 심각한 내적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따라오는 질병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셔서 건강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비만에도 종류가 나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복부 비만, 즉 뱃살은 2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입니다. 둘 다 관리해야 하는 지방이긴 하지만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은 정의부터가 다릅니다.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간단한 차이는 피하지방은 피부 껍질 바로 아래에 있는 곳, 내장지방은 복강 내 내장 사이에 자리 잡은 지방입니다. 그만큼 장기들과 가깝죠. 피하지방은 우리의 몸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영양분의 저장 및 지방의 합성, 체온을 유지하지만 체형 문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피하지방은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내장지방은 어떨까요? 내장지방은 많은 중년들이 고민인 올챙이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올챙이배는 배가 안쪽부터 빵빵하게 부풀어 있어서 옷 입었을 때 배가 볼록 튀어나와 보이는 이런 배를 말해요. 만약 본인이 이런 올챙이배에 해당된다? 내장지방이 기준 이상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건강 적신호일 수 있으니 특히 지금 내용에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장지방은 몸속의 내부 장기들에 더 가깝기 때문에 건강상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데 내장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곧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줄어서 고지혈증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치명적인 질병인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만성 염증 물질과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인 아디포카인을 분비해서 체내의 염증과 동맥 경화를 유발하고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을 유발하면서 암과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몸 안의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기 때문에 쉽게 배가 고프고 식사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심하게 우울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걸 참는 게 상당히 힘들어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질병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내장 지방을 증가시켜 비만을 촉진시키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만 전문의는 이 음식들을 공짜로 줘도 절대 안 먹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리얼입니다. 보통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빠르게 아침을 먹고 가기 위해서 많이 소비하는 식품인데요. 통곡류를 갈아서 씹기 쉽게 만들어 거기에 설탕이나 당분을 많이 넣어서 만든 음식입니다. 물론 요새 나오는 다이어트용 시리얼들은 당분을 많이 줄이고 진짜 아침 대용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지만 여기서 예를 드는 시리얼은 일반적인 우리가 먹는 시리얼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시리얼은 정체된 탄수화물 곡류에다가 많은 양의 설탕을 넣어서 가공하는데요. 이걸 우유에 말아서 먹으면 정상인도 혈당이 200까지 오르게 돼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시리얼 성분 분석표를 보면 100g당 탄수화물이 89g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고요. 섬유질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성분도 적어서 금방 다시 배고픔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꼭 아침을 먹어야 한다면 당이 없는 두유와 달걀 또는 그릭 요거트를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감자튀김이에요. 감자튀김 정말 맛있죠. 하지만 저 도담이가 처음 올린 감자 영상에서 말했듯이 감자는 기름에 튀기게 되면 칼로리가 높아지면서 GI, GL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고 여기에 소스를 추가해서 먹는다면 내장 지방을 생성하는 1등 공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자는 삶은 감자보단 튀긴 감자의 당독소 수치가 약 89배에 달하는데요. 당독소는 체내의 염증을 유발하거나 당뇨, 치매에도 관련이 있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도담이가 알려드렸듯 감자는 껍질을 제거하지 말고 삶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우리 몸은 실제로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 단맛을 잘 못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단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상당량의 설탕을 넣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아이스크림에는 색과 향을 내기 위해 색소와 여러가지 인공 첨가제들이 다량 들어가 있어요.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아이스크림은 영양소는 없는 설탕과 색소, 인공 첨가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여기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주스의 영양 정보를 살펴보면 당류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함유되어 있어요. 특히 액체로 섭취하는 당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해요. 그렇다면 집에서 갈아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과일을 갈게 되면 그 안에 섬유질이 다 파괴됩니다. 이렇게 된 과일 주스를 먹으면 혈당 수준도 빠르게 오르고 지방간을 만들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먹을 때는 갈아 먹지 말고 씹어 먹는 게 좋아요. 비만을 촉진시키는 최악의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복부 비만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7가지 방법을 습관화하신다면 어느새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 금지. 정제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당분의 함량은 높고 단백질의 함량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게 되고 칼로리가 지방으로 전환이 되며 살이 찌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는 통곡류 등의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고 식이섬유가 많고 달지 않은 야채나 채소를 많이 드세요. 두 번째, 간헐적 단식.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할 경우 혈당과 인슐린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방이 잘 분해되도록 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식사와 다음날 아침 식사 사이에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간헐적 단식의 예입니다. 이미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체질이 지방 대사가 힘들어지게 변화되어 있을 텐데요. 이때 지방 대사를 다시 활성해주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공복을 유지하면서 한번 열심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규칙적인 식사. 당연한 말 같지만 의외로 상당히 지키기 힘든 것 중 하나죠. 규칙적인 식사의 정의는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입니다.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인슐린 분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꼭 중요한 항목입니다. 네 번째,
운동, 유산소, 근력 운동 전부 중요하지만 특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추천드려요. 이건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만약 근력이 부족하지 않으시다면 공복에 운동을 추천드릴게요. 공복에 포도당 수치가 낮아져 있을 때 고강도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주로 포도당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던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몸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이런 고강도 운동이 힘드신 분들은 평소에 움직임을 많이 늘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식후에 눕지 말고 3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앉아 있게 되면 우리 뱃살이 늘어나는 걸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식후에는 기분 전환 겸 배가 안 아플 정도로 천천히 걷고 시간이 좀 지나서 배가 아픈 게 사라지면 좀 더 속력을 올려서 걸으며 내장 지방을 없애는데 힘내주셨으면 합니다. 5번째, 스트레스 최소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식욕을 촉진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식욕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기분을 확 풀고 싶기 마련이죠. 스트레스성 폭식은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는 지름길이에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평소에 폭식보다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6번째,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은 독성 물질로 술을 인식하게 되며 간에서는 독으로 인식된 술을 빨리 분해하려고 하다 보니 지방 대사를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지방이 계속 내장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술과 같이 먹은 고칼로리 안주 또한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고스란히 다 내장 지방으로 바뀝니다. 7번째, 충분한 수면. 수면이 부족해지면 렙틴, 코티졸 등등 식욕 관련 호르몬들이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량 이상의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만성기로 잠을 못 자게 되면 좋지 않은 호르몬들이 계속 발산되어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엔 스마트폰을 좀 멀리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걸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부 비만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지방은 내장 지방이고 이런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는 최악의 음식으로는 시리얼, 감자튀김, 아이스크림, 과일 주스 등이 있고 내장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지 마시고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면서 규칙적인 식사, 운동, 스트레스 최소화, 술 금지, 충분한 수면이 중요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유행을 타고 먹방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더욱 자극적인 음식을 챌린지하거나 그런 매체를 보고 따라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거기에 또 관련된 상품들이 점점 더 나오고 이러한 자극에 자주 노출됨에 따라 이런 부분에 다들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극은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그게 나중엔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고 최종엔 몸을 망치는 원인이 되어버리죠. 지금부터라도 담백하고 고소하며 묵직한 맛을 찾아서 습관을 들인다면 이러한 자극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어느새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이 알아본 지식에 대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듯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챙겨드리는 도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오늘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